안녕하세요. 그레이 책 한 줄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캐서린 폰더의 부의 법칙입니다. 지은이 캐서린 폰더는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영적인 작가로 꼽히는데요. 부의 법칙, 성서 속의 백만장자 등 다수의 베스트셀러를 펴냈습니다. 먼저 서문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의 법칙은 오랜 경기 침체와 궁핍 속에서 탄생한 책이다. 세상의 불안과 가난을 달궈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 물론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그 가혹한 시련을 극복하고 나는 부의 기본 법칙이 고스란히 담긴 이 책을 드디어 완성해낼 수 있었다. 15년간 나는 이런 종류의 책을 찾아보려고 무진 애를 썼다. 그동안 성공에 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담은 책들을 숱하게 만날 수 있었지만 성공을 보장하는 간단하면서도 분명한 원리가 담긴 책은 찾을 수가 없었다. 첫 남편과 사별하고 어린아들과 단둘만 남게 된 후부터 그런 책을 찾기 시작했다. 직업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고 다른 생계수단도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부를 누릴 수 있는지 정확하게 일러주는 안내서가 간절히 필요했던 것이다. 한동안 우울증과 질병, 외로움, 경제적 궁핍으로 인해 완전히 좌절해가며 지내기도 했다. 온 세상이 내게서 등을 돌리고 내가 하는 일은 모두 다 잘못되는 것만 같았다. 그러나 아들을 책임진 몸으로 자포자기한 채 인생을 망칠 수는 없었다. 아들과 나 자신을 위해서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만 했다. 감정적으로나 신체적, 금전적으로 최악의 상황에 빠져 있던 무렵 마침내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결정적인 수단, 즉 생각의 위력을 배우게 되었다. 생각은 제대로 사용하기만 하면 건강과 행복, 부, 성공을 열어주는 만능 열쇠가 될 수 있음을 드디어 깨닫게 된 것이다. 이 놀라운 성공의 비결을 파악하자마자 행운의 여신은 내게 미소를 짓기 시작했다. 긍정적 사고의 효력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 진리가 나의 오랜 연구와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부의 사고 습관으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부라는 말은 번창하고 성공하며 가장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둔다는 뜻이다. 부의 사고 습관을 실천할 때 더 나은 건강, 더 만족한 삶, 더 많은 경제적 성공 등 원하는 모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 부의 법칙을 통해 부의 사고 습관이 그러한 놀라운 결과를 향해 어떻게 작용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부의 사고 습관이 바로 당신을 위해서 똑같은 작용을 할 수 있음도 알게 될 것이다. 이 책을 읽는 동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의 사고 습관을 실천하고 발전시킴으로써 풍성한 결실을 수확하게 될 것이다. 여백을 만들라. 여백의 법칙이란 가장 중요한 부의 원리 중 하나이다. 정직하게 부자가 되려고 하고 부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데도 여전히 실패만 거듭한다면 대개 여백의 법칙을 사용하지 않아서인 경우가 많다. 여백의 법칙이란 다음과 같다. 인생에서 더 큰 부를 원한다면 먼저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빈 공간을 만들라는 것이다. 즉, 원하는 것을 채울 수 있도록 여백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다. 옷장에 옷이 가득한데도 몸에 맞는 옷이 없다면, 아는 사람은 많지만 마음 맞는 친구가 없다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사실 원하지 않는 것을 제거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알기 어려울 때가 많다. 강 중간에 쓰레기 더미가 쌓이면 물길이 막혀 제대로 흐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더 큰 만족을 원한다면 치워야 할 것을 치워 여백을 만들어야 한다. 자연은 빈 공간을 몹시 싫어하기 때문에 인생에서 원하지 않는 것을 제거하기 시작하면 자동적으로 원하는 것이 그 자리를 메우게 된다. 바람직하지 못한 점을 제거함으로써 자동적으로 더 좋은 것이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어떤 사업가가 중병이 들어 몇 달 동안을 입원해 있었다. 유능한 주치의가 가능한 의학수단은 다 동원해 보았지만 아무런 차도를 보이지 않았고 사업가는 날이 갈수록 허약해졌다. 어느 날 밤 고열과 잦은 기침에 고통스러워하던 그는 문득 여백의 법칙을 떠올리고 뭔가 치워야 할 게 없는지 궁리하게 되었다. 감정과 사고가 신체에 놀라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그는 자기 안에서 버려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골똘히 그 부분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신이 적개심을 품고 있는 한 사람을 떠올릴 수 있었다. 그 사람에게 몇 번이나 불친절한 행동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던졌던 게 생각났다. 그 사람과 있었던 일을 되돌아보자 그때마다 자신이 품었던 지독한 증오의 감정을 떠올릴 수 있었다. 그리고 냉정하게 짚어본 결과 미워한 상대방보다 미움을 품은 자신이 더 큰 상처와 병을 얻었음을 깨달았다. 고열에 시달리던 그는 결국 혼자 이렇게 다짐했다. 나는 당신을 완전히 용서합니다.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은 영원히 잊어버립시다. 당신에게 상처 주기를 원치 않습니다. 피해를 주고 싶지도 않습니다. 나도 자유고 당신도 자유며 우리 사이에 있던 모든 일들도 자유가 되었습니다. 잠시 후 잔잔한 평화가 밀려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랜만에 달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 다음날 아침 그토록 그를 괴롭혔던 열기가 가셨고 의사는 그가 회복되어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용서를 통해 사업가는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빈 공간을 만들었고 그 결과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읽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